너는 하면 잘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말 듣고 자랐거든요. 그게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요새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이나 이런 짧은 영상들이 단시간 내에 즐거움, 기쁨 이런 거를 주는 활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성인 ADHD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비만 위험도도 높고요. 아동 청소년 ADHD 같은 경우에 협식장애 이완율이 3배 정도. 똑똑하면 당연히 실행이나 뭐 자기 조절도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안 되는 걸까요? 원장님, 제가 학창 시절부터 머리는 좋은데 끈기는 없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일이 생겨도 데드라인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보다가 제가 고지능 ADHD인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고지능 ADHD가 어떤 건가요? 고지능 ADHD라는 공식적인 진단명이 있는 건 아닌데, ADHD이신 분들 중에서 지능이 좀 높으신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ADHD이긴 하세요. 집중이 좀 떨어지시고 뭐 충동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데, 대신에 지적 능력 중에 몇 가지인 언어 능력이나 뭐 이해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면 저처럼 머리는 똑똑한데 애가 게으르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고지능 ADHD일 확률도 높은 건가요? 대개는 고지능 ADHD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오신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특히 아이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성적이잖아요. 이해력이나 뭐 계산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잘 본단 말이죠. 애가 똑똑한데 좀 게을러.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던 거겠죠. 저도 맨날 너는 하면 잘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말 듣고 자랐거든요. 그게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잔소리처럼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많이 나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학생 때는 공부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하라니까 하는 거여서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생이 되고 취업 시장에 나가서 뭐 취업하고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일이라는 게 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되고 자꾸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니까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ADHD 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 특징이 우리가 흔히 집행기능, 다른 말로는 실행기능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 집행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의 앞쪽이죠. 전두엽이 이제 하는 기능인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계획을 짜거나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참아내고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정을 짜거나 뭐 우선순위 정해서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거나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이어트나 일상생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ADHD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무래도 충동 조절 능력이나 주변 내 일상의 어떤 통제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안 먹기로 했는데 먹게 되고,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고, 그걸 잘 못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ADHD인 경우가 꽤 있으셨다. 요즘에 ADHD라는 게 유행처럼 말이 퍼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ADHD라는 진단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새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이나 이런 짧은 영상들이 유행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즐거움, 기쁨 이런 거를 주는 활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ADHD가 아닌 사람들보다 ADHD이신 분들은 더 이런 즉각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안 하고 미루게 되는 게 더 심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검색해 보니까 나 ADHD인 것 같은데 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쇼폰 보다 보면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먹방 영상들이 계속 떠가지고 그럴 때 실패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도 ADHD랑 관련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관련이 많아요. 다이어트는 어쨌든 충동 억제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 체중이 증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ADHD이신 분들이 비만이신 분들도 많고 다른 공존 질환들도 많이 앓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성인 ADHD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비만 위험도가 더 높고요. 아동 청소년 ADHD 같은 경우에 협식장애의 이완율이 거의 한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능 ADHD잖아요. 지능이 높다는 건데 똑똑하면 당연히 실행이나 뭐 자기 조절도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지능이 좋다,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는 게 많거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되게 금방 풀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분들이 사실 떠오르거든요. 대체적으로 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은 ADHD에서 보이는 절제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겠죠. 실제로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능력, 추론 능력, 이해력, 단기 기억력, 계산력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능의 하나의 포션일 뿐이에요. 고지능 ADHD인 분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 이제 떨어지시는 거죠. 그 집행 기능이 ADHD의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죠. 고지능 ADHD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저는 ADHD가 무조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내가 ADHD 증상 때문에 일상이나 사회 관계나 직업적인 거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능이 높아서 단점을 지능으로 다 커버하면서 잘 살고 있다. 이제 그러면 사실 치료가 필요 없겠지만 문제들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게 약물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약물 치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콘서타라고 하는 중추신경 자극제 가장 많이 쓰고요. 사용하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비중추신경 자극제라 그래서 아토목세틴이라고 하는 약들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먹다 보면은 전두엽에 있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집중과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을 바꿔주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기능이 조금 떨어지셨던 분들도 약을 먹고 나서 그 기능이 조금 올라오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 약을 먹고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도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콘서타 같은 이런 중추신경 자극제는 부작용이 있는데 도파민이 올라가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사실 위험한 살 빠짐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어쨌든 식단을 계획하고 운동을 계획하고 쭉 짜잖아요. 근데 ADHD신 분들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신데 약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던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나는 약물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환경을 구조화해라 그거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쇼폼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독서실이나 골방 같은 그런 데서 공부를 한다든지 자주 까먹는단 말이죠. 일정을 항상 적어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적은 것도 까먹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안 볼 수 없는 알림을 설정을 해놓으시거나 현관문 손잡이에 메모지를 붙여놓거나 그런 식의 환경적인 조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휴대폰 안 보는 도파민 디톡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될 수 있겠죠. 절제 능력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DHD 있으신 분들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좌절감을 많이 느끼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공반 질환을 갖고 있는 확률이 거의 80%라고 알려져 있어요. 감정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노력을 해서 성취한다라는 거에 되게 이제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주잖아요. ADHD가 있으신 분들은 노력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제대로 작동하기가 좀 힘든 상태이시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강을 수영해가지고 건넌다라고 했을 때 좋은 거는 방향을 가지고 발장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 되겠다라고, 그게 노력이거든요. 근데 ADHD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인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눈을 감고 한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상태가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상태이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노력을 시작을 해야 진짜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1차적으로 파악하는 걸 우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의심이 가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맞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듣는 게 속 시원하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ADHD인가 긴가민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이 들 때는 확실하게 평가를 받아보셔라. 그게 마음 편하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